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반드시 이재명 후보를 이기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이 경제를 살리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법적으로도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번 선거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이제 두 사람으로 압축됐습니다. 김문수 후보 그리고 한동훈 후보 이 두 사람이 막판을 겨루게 됐습니다. 탄핵 반대파와 탄핵 찬성파 양극단의 선봉에 있는 두 사람이 1대1 구도를 만들게 된 건데요. 최종 대선 후보를 선발하는데도 결국에는 탄핵 찬반이 핵심 쟁점이 된 구도가 됐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치열하게 싸웠지만 승자가 있으면 패자도 있기 마련이죠. 2차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홍준표 후보는 전격 정계 은퇴까지 선언했습니다. 정치 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저희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꼭 우리가 함께 뜻을 이뤄서 적어도 대한민국을 다시 위기로부터 구하고 국민을 더욱 행복하게 모시는 그런 역할을 한참 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셨잖아요. 그 여정들을 생각해보면 참 존경심이 들고요. 그저께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 혼자 뛰는 것 같다. 기득권 정치인들이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홍준표 후보가 이 결과 발표 직후에 정계 은퇴까지 선언하면서 마치 송별회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자, 홍 후보는 아예 국민의힘을 탈당하겠다라고도 했는데 남은 대선 과정에서 개입하고 싶지 않다. 어떤 역할도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뜻인 건지 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와 굉장히 막역한 사이 국회의원 생활을 아예 처음부터 같이 시작했고 홍 후보가 문수영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막역한 사이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홍준표 후보는 어떻게 이 대선을 맞이하겠다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지금 홍준표 후보 본인의 말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쨌든 정치를 떠나겠다는 거고 이번 대선에서의 본인의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탈당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걸로 봅니다. 사실상 그런 역할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경선을 통해서 본인이 느낀 소회 중에는 정말 본인을 돕는다고 하는 인사들이 정말로 홍준표라고 하는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어서 도왔는가. 사실은 어떤 그 밖에 다른 정치적 고려, 이후의 당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더 마음이 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제는 정계를 은퇴하고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네.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의 남아있는 대결은 앞으로 이제 계엄의 바다를 어떻게 건널 것인가 아니면 다음에 건널 것인가 또는 이재명 대표와 맞서 싸울 사람으로 누가 더 적합한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두고 전개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됩니다. 일단 2차 경선을 통과하지 못한 후보, 1차 경선을 통과하지 못한 후보 그 지지세가 어디로 흘러갈지도 굉장히 관심사인데 저는 홍준표 후보가 저렇게 정계 은퇴를 해버리면 그 지지층이 어디로 갈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나섰거든요. 자, 이런 이 합종 연횡도 마지막 최종 후보 선정에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탄핵 찬성 쪽이었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탄핵 반대 쪽에서 약간 애매한 스탠스, 모호한 스탠스로 좀 넘어가던 중이었습니다만 그래도 결국 홍준표 후보의 지지 기반은 탄핵을 반대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후보가 굳이 개인적인 뭐 지지 선언이나 이런 거 경선 캠프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은 자연스럽게 탄핵 반대 후보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김문수 후보로? 갈 가능성이 네. 높죠. 근데 다만 홍준표라는 정치인의 독특한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청년 세대들의 좀 지지도 받고 있었고 네.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탄핵에 반대해서 홍준표를 지지했던
분들은 김문수 후보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지만 그래도 홍준표라서 지지했던 일부는 아마도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본인들의 개인적 판단을 하지 않을까. 전부 다 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수는 아마도 김문수 후보 쪽으로 굳이 지지선을 하지 않아도 흘러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저 두 후보가 최종 결선을 모두 마치고 혼자 남게 되더라도 끝난 게 아니죠. 관문 하나가 갑자기 더 생겼습니다. 더 큰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출마가 예상되는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가 남아있게 됩니다. 너무 앞서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당에서도 또 생각이 있으실 거고 하기 때문에 차차 논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단일화 필요성은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후보가 되면 누구와도 대화할 것이고 누구와도 힘을 합칠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출마 선언을 하지도 않은 사람과의 단일화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건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을 힘을 빼는 겁니다. 이 경선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국민들을 설득해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 단일화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만 온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누가 더 적극적이냐 아니냐 이 차이일 것 같은데 최종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단일화 룰을 둘러싼 협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순조로울 수도 있겠죠. 단일화를 더 적극적으로 열어놨던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자,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선언이 지금 초읽기에 들어갔죠. 이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선 캠프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나경원 의원 경선 캠프가 사용했던 그 사무실에 이미 입주를 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일단은 뭐 분위기는 확정적입니다. 그렇죠. 지금 나경원 의원이 8강에서 이제 4강 올라가는 과정에서 탈락을 하면서 그 사무실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캠프 그 구성 실무진들이 28일부터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사퇴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속도가 붙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쯤 되면은 이제 출마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국민의힘 후보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당의 후보가 되었는데 그때 또 어떻게 보면 당원도 아닌 사람과 단일화를 해야 되는 과정들에 있어서 당연히 내부적으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의 그 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은 하였습니다만 그 안에서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번 대선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라는 큰 대의 명분 안에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과정에 있어서 꼭 한덕수 권한대행이 함께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어떠한 자리를 내놓는다든지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일화 룰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우리 당 후보도 한덕수가 어떻게 보면은 선대위원장이 되고 우리 당 후보가 당 대표로서 후보가 되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 선언을 할 경우에 최종 후보는 마치 한덕수 권한대행이 되는 것처럼 다른 경선 후보들이 흡수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한덕수 권한대행 측이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인사들과 물밑 접촉을 계속하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다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우군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A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요. 한덕수 대행 측은 일단 무소속 상태로 후보를 단일화한 뒤에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외곽에서 존재감을 좀 키운 뒤에 단일화를 하는 게 좀 유리하겠다. 뭐 이런
전략인 건가요? 저걸 국민들께서요, 과연 자연스럽고 공정한 발상이라고 생각하실지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자, 이 선거 스케줄이요. 5월 3일에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5월 10일부터 후보 등록이에요. 지금 한덕수 대행 측의 저 구상은 그러면은 그 일주일 사이에 뭔가 단일화를 해서 국민의힘의 후보를 교체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되겠다. 이런 구상인 것처럼 들립니다. 지금 77만 당원이 내일부터 다시 결선 투표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투표를 무리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정말 국민의힘의 당원 지지층과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문이 들어요. 우리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정치는 자연스러워야 되고 공정해야 됩니다. 한덕수 대행이 당의 경선에 참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기 우회해서 저런 길을 택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의문을 갖고 지켜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 입당 후 단일화냐 아니면 선 단일화 후 입당이냐 두 가지 모두 잡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가 불러올 논란들 글쎄요. 제가 한덕수 대행 단일화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좀 객관적으로 또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요. 글쎄 일단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본인이 대선 출마의 그런 뜻을 밝히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보도만 살펴보더라도 실무진조차도 제대로 구성되지 못해서 다른 그런 선대본 측에다가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대선 출마를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단일화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저는 좀 너무 앞서 나간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연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후보가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얼마만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득권을 내어놓을지도 저는 의문인 것 같아요. 네. 사실상 그 단일화 협상을 위해서는 여론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이 고려될 수가 있고 여론조사 문구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거기에 대한 협상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짧은 시간 안에 최종적인 후보를 선출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스러워 보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가 아무리 본인이 대선 출마에 욕심이 있고 단일화 욕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되시는 분의 뜻에 아마 굉장히 많이 좌우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단일화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다음에 정몽준 전 의원의 단일화를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경우와 지금의 경우는 너무나 다른 차이가 있는 부분이 네. 정몽준 전 의원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얻었던 후보였습니다. 네. 사실상 대선 후보로서는 1위를 각축할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한덕수 총리는 그 정도의 지지율이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꽤 큰 차이로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일화를 하는 필요성이 있을지도 아마 충분히 아마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또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인들은, 정치권은, 그리고 정치 패널들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이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여러 가지 논평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만 최종 결정은 누가 합니까? 유권자들이 하겠죠. 국민들이 이걸 지켜보고 투표소에 얼마만큼 나가서 누구를 찍냐가 답을 결정합니다. 정치인들의 시나리오가 맞을지 국민들의 표심이 오를지는 지켜보겠습니다.